자, 저희가 이제 그 오라클을 이용한 JDBC 프로그램을 짤 건데요. 지금 페이지 처리가 된 게시판 리스트를 작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처리가 된 게시판 짤 건데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1페이지에 해당되는 거라서 1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은 데이터를 10개씩 가져오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의 데이터, 10까지의 데이터를 여기까지 데이터 가져오기, 데이터 가져오기를 합니다. 최근 거를 제 상도랑으로 올려서 가져오기를 쓰셔야 되니까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은 물론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DB가 돌고 있어야 되죠. 오라클 DB 확인을 합니다. 서비스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작업 표시대에서 오른쪽 박스 누르고 작업 관리자 클릭하십니다. 서비스 오라클 XE와 오라클 서비스 XE, 오라클 서비스 XE와 오라클 TNS 리스너가 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되시겠죠? 이거는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 DB 확인하시고요. 잘 됐네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두 번째 할 일은 이제 이클립스를 치셔서 환경을 자바 환경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클립스 자바 환경을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방법은 그냥 오른쪽 상단에 이쪽에 이제 퍼스펙티브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자바 퍼스펙티브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여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집에서 프로젝트가 있으면 자바 환경을 이제 설정을 하셔야 하는데 저기에 있는 버튼 한 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바 환경으로 바뀌고요. 이클립스에서. 그래서 이클립스를 실행하셔서 쓰셔야 되겠죠. 세 번째 하는 거는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프로젝트를 만드시는데 프로젝트는 자바 프로젝트입니다. 자바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저희가 콘솔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시판 보드 언더바 모듈, 만약에 이게 있다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모듈 안 만들고 있다면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되고, 그냥 그 프로젝트 이름만 잘 적고 피니시 누르시면 됩니다. 피니시 눌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3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기본적으로 최신 버전의 이클립스이기 때문에 자바 15를 쓰자. 기본은 자바 15입니다. 기본은 JDK 자바 15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뭐로 바뀌냐면 자바 1.8로 변경을 합니다. 컴파일입니다. 자바 컴파일을 1.8로 변경해야 한다. 하시는 방법은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이쪽에 프로퍼티스, 속성이죠. 프로퍼티스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고 자바 컴파일러를 찾습니다. 지금 1.8로 변경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속성 프로퍼티스 라는 속성이라는 이름의 이제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한 메뉴가 보이시는데 프로퍼티스 라는 게 보이시는데 그걸 누르시면 창이 뜨게 됩니다. 그 중에 자바 컴파일러, 왼쪽에 자바 컴파일러의 속성을 바꿔서 사용하시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자바 컴파일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컴파일러를 여기 메뉴에 보면 Enable Project Specific Settings, 특별한 세팅을 쓰겠다. 내가 여기 있는 거 기본 거 안 쓰고 특별하게 세팅해서 쓰겠다라고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Enable Project Specific Settings를 이제 체크한다.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를 해주면 이제 밑에 자바 버전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컴파일러에 되어 있는 버전 레벨, 컴파일 레벨을 1.8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이제 컴파일한 것을 이제 저희가 컴파일러의 레벨을 1.8로 세팅을 하는 거죠. 1.8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밑에 있는
use default compliance settings에 해당되는 것을 체크를 합니다. 얘도 체크를 해주면 밑에 이제 지금 실행하는 거나 이런 게 전부 다 1.8로 바뀌게 됩니다. 대시했죠? 소스 만드는 거나 1.8로 바뀌고, 그 다음에 add and close, apply and close, apply and close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그 1.5로 되어 있는 게 1.8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rc에다가 이제 클래스를 만듭니다. src. 저희가 src 폴더, 이 벌써 때 폴더 말고 그 JDBC가 필요하네요. 오라클 설치 드라이버, 오라클 설치 폴더의 라이브러리 드라이버 프로그램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넣기를 하는데, 프로젝트 안에다가 저희가 프로젝트 안에 lib라는 폴더를 만드세요. lib라는 폴더 만들기를 해서 만들기를 합니다. 만들기를 하시고요. 이렇게 만들기를 하였으면 이제 lib 폴더에다가 뭘 복사해서 만드냐면 그 오라클 설치 폴더에서 이렇게 드라이버를 찾는데, 오라클 설치 프로그램이 제 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그 exe C 드라이브 밑에 E 드라이브 밑에 이니셜 밑에 exe 밑에 오라클 xe 밑에 app 밑에 오라클 밑에 이쪽에 프로덕트 밑에 버전 밑에 서버 밑에 JDBC 밑에 lib입니다. 여기입니다. 요거 중에서 OJC 6점 자료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제 위치에서 볼 때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설치 위치, 요거는 설치 위치입니다. 오라클 설치 위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오라클 설치 위치 아래에 있는 lib 폴더에서 뭘 복사하냐면 그 OJDBC 6점 자료 파일을 복사해 놓는다. 복사해 놓는다. 그 놓으시고, 이렇게 놓으시면 라이브러리가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느냐? 아닙니다.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할 일은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드라이버를 등록을 시키셔야 되는데, 라이브러리로 등록시키는데 하실 때는 이제 프로퍼티스 클릭하시고 자바 빌드 패스 클릭하시고 라이브러리스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셔서 여기다가 추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6번 아까 안 했는데, 저희가 라이브러리 등록을 합니다. 복사해 놓은 OJDBC 6점 자르 파일을 라이브러리 등록을 합니다. 하시는 방법은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시면 맨 끝에 프로퍼티스 속성에 해당되는 프로퍼티스가 이거 맞나? 여기 맨 위에 TIES 맞네요. TIES 앞에 게 틀렸어요. 프로퍼티스 예, 가셔가지고 자바 왼쪽에 자바 빌드 패스 빌드 패스를 클릭합니다. 이제 자바 빌드 패스를 클릭하시면 그 중에 이제 가운데 있는 라이브러리스 탭에다가 등록을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 라이브러리 여기다가 선택하시고 이제 라이브러리
탭에 가셔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add 자르스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셔서 이쪽에 이제 방금 전에 복사해 놓은 뭐 LIB 밑에 복사해 놓은 LIB 밑에 OJC 6점 자리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들어오게. 지금 현재 한번 선택이 된 사람들은 이게 더 이상 이제 등록이 안 됩니다. 또 등록을 하면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충돌이죠. 선택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까지 등록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add 자르스 하신 다음에 폴더 위치 add 자르스에서 사용하시고 프로젝트의 LIB의 이제 그 OJDBC 6점 자르를 선택하는 거죠. 선택해서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해주시면 이제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되어 있고요. Apply and Close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요. 지금 만들어진 거 과감하게 지울게요. 지워서 이제 델리트 프로젝트 캔난 뭐 다시 언두 못하게 지웠습니다. 다시 이쪽에서 new 자바 프로젝트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 저희가 이제 콘솔을 이용한 게시판입니다. 보드 게시판에 해당이 되는데 페이지 처리 프로젝트 이름을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이름 여기 있네요. 모듈 단위로 이제 단계 잔고로 만드는 모듈 단위로 만드는 이제 프로그램 자체를 하나만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살 수 있도록 해보자.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이제 경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피니시 누르라고요. 피니시. 그 이클립스도 다 세팅이 돼 있으시죠? 설치가 다 돼 있으니까 그냥 피니시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게 자바 15로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자바 15로 기본이 됐기 때문에 1.8로 바꾼다. 자,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프로퍼티스 가신 다음에 컴파일러 위에 체크하시고 얘를 15에서 1.8로 바꾸고 밑에도 체크하고 됐으면 어플라이 앤 클로즈 하시고 이제 변하는데 괜찮을까요? yes 눌러서 변화를 시키면 경고가 다 없어진다. 개발 환경은 자바이고요. 이제 개발 환경 자바 이고 이렇게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제 그 최신 버전의 이클립스가 그 15기 때문에 15를 1.8로 바꾼 거죠. 자, 8로 바꾼 겁니다. 1.8이 8로 되어 있는 거죠. 8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아래쪽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폴더 만듭니다. LIB 폴더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오라클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에 찾아가서 오라클 실행하는 오라클 XE app 오라클 프로덕트 버전 서버 JDBC LIB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LIB까지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OJC 6점 자르가 있습니다. 자를 쓸 거예요. OJC 6점 자를 클릭 복사 LIB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여기 LIB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둔다. 얘는 라이브러리가 등록된 상태가 아니고요. 그냥 파일만 복사한 거예요. 라이브러리 등록이 필요한데 등록하시려면 프로젝트를 클릭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맨 밑에 프로퍼티스 자바 빌드 패스 하나 또 네 번째입니다. 그냥 라이브러리 탭스 이렇게 보시고 add and 자르스 선택하시고 방금 전에 복사해 놓은 LIB의 OJC 6점 자르를 찾으세요. 찾고 OK 누르면 이쪽에 이제 한 개 들어가게 됩니다. OJC 6점 자르가 들어가게 되고요. Apply and Close 하시면 이렇게 이제 라이브러리 아이콘이 생겨요. 이렇게 아이콘이 생긴 레퍼런스 라이브러리가 생기는데요. 여기 열어보시면 OJC 6점 자르가 있으시고 이 안에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된다. 얘를 갖다 쓰는 거죠. 얘를 갖다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제부터 작성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된 거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JDBC 자바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JDBC 프로그램 작성 실행하면 됩니다. 실행. 프로그램 이름은 이제
그 패키지 부분은 컷 밑에 뭐 웹장 밑에 보드 밑에 뭐 이렇게 보드 밑에 JDBC 뭐 이렇게 해서 짠 것 같아요. 패키지를 맞나요? JDBC 프로그램 짰으니까 JDBC하고 패키지를 써는 것 같아요. 그 요게 패키지 이름이고요. 이 패키지 이름, 클래스 이름은 지금 이제 새롭게 짰는데 여기까지가 패키지 이름입니다. 패키지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면서 쓰니까 클래스 이름은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그 보드 리스트 페이지 리스트까지만 썼는데 페이지 처리가 된 리스트 아시겠죠?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코디를 시작하시면 되십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rc에다 오른쪽 와서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 클래스 만들어주시고요. 패키지 이름 컴 밑에 컴이라는 회사인데 웹장이라는 회사 웹장 그 안에 보드를 만들고 있어요. 그 중에 JDBC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작성하고 있고요. 네임에다가 보드 게시판에 리스트를 만들 건데 페이지 처리가 됐어요. 페이지 됐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두시고요. 그 JDBC 프로그램을 짜려면 형태가 있어요. 프로그램 형태.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 종류들이 있는데 JDBC 프로그램을 짜려면 프로그램 형태에 맞아야 한다. 이해되시겠죠? 맞아야 합니다.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메인인데 메인이 없어요. 메인이 없으면 그냥 메인이라고 소문자로 치세요. 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그러면 메인 메소드라는 게 나오세요. 아시겠죠? 엔터 쳐서 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여기가 시작 부분이에요. 여기가 시작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 안에 이제 있는 것들을 이렇게 치셔야 돼요. 중괄호 닫고가 여기 어디 끝인지 모르니까 여기는 메인 메소드의 끝입니다. 끝이고 여기 지금은 이제 다 눈에 보이죠. 보드 리스트 페이지라는 클래스의 끝입니다. 클래스 끝. 이거 사라지면 안 돼요. 중괄호 닫고 사라지면 빨간색이 뻑뻑 나니까 이게 어디 끝이다라고 알려줘서 이걸 지우지 않게 아시겠죠? 이거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오려나니까. 자, 이제 메인 안에다가 이제 코드를 해야 되는죠. 메인 안에다가 코드를 짭니다. 코드를 짜는데 첫 번째는 이제 DB 연결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그 연결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드라이버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드라이버 정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서버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ID, 네 번째는 비밀번호. ID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ID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비밀번호 정보가 필요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정보를 미리 선언해 놓고 하시면 편하다. 물론 그냥 이렇게 직접 데이터를 직접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선언하시면 좋습니다. 스트링 쓰시고 드라이버 있고 변수 이름은 마음대로 쓸 수 있으시고요. 쌍따옴표 찍고 세미콜론. 그 오라클사에서 드라이브를 만들기 때문에 oracle.jdbc. 패키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jdbc.driver.oracle driver 됐죠? 이렇게 해서 쓰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버 정보는 스트링이고요. URL 이꼬르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자바에서는 문자열을 쌍따옴표로 찍습니다. 오라클에서는 따옴표를 찍습니다. 이런 게 좀 틀립니다. 아시겠죠? 틀려서 쓰시고 URL은 그 자바 입장에서 보니까 JDBC가 더 크고요. JDBC 그 스페이스바 띄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오류가 나기 때문에 오라클 쓰시고 가볍게 돌릴 수 있는 골뱅이 로컬호스트 포트 번호 1521 XE 이렇게 씁니다. 되셨나요? 이거 쓰시고요. 그 다음에 ID 스트링으로 스트링 유저 UID 이꼬르
자, 저희가 접근하는 아이디가 자바 00죠. 자바 00 세미콜론 그러시고 비밀번호도 스트링으로 유저 pw 이꼬로 상담에 찍고 자바 00 써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선언해 둡니다. 저장. 자, 그래서 필요한 객체를 선언합니다. 필요한 객체 선언을 하시는데, 요거 이제 JDBC에 필요한 JDBC 셀렉트 문장을 실행하는데, 셀렉트 실행 시 필요한 객체인데요. 객체. 첫 번째는 연결 객체입니다. 연결에 해당되는 객체인데, 연결 객체. 커넥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은 커넥션.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바 SQL의 커넥션 이렇게 되시는데, 이 커넥션이 요 위에 있는 거 여기 임포트한 거랑 같은지 보셔야 돼요. 임포트에는 요 같은지 꼭 보셔야 돼요. 이게 보시라 그래도 안 보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걸 자꾸 잡아드리는 일은 별로 없으셔야 돼요. 앞으로 아시겠죠? 제가 어제는 이거 굉장히 많이 잡아드렸거든요. 여기는 지운 다음에 하세요. 이러면서 예, 다른 것은 엄한 거 선택하시면 안 되세요. 하시고 약자 C, ON 이거로 선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언만 하고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은 너를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의 너를 이렇게 집어넣은 게 선언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선언해서 사용하시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는 것은 실행객체입니다. 실행객체. 그 SQL 문장을 만들고 걔를 실행했는데 실행하는 게 프리페어드. 프리피까지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십니다. 엔터 치시고 이때 여기 자바 SQL에 프리페어드가 임포트 잘 되어 있나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다른 게 되어 있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pstempty라고 쓰시고 이거로 널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결과를 저장하는 결과 저장 객체를 선언합니다. 저장 객체는 result set이라는 거 쓰셔야 되고요. result set java.sql의 result 전부 다 쳐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전부 다 치시면 뭐가 안 돼요? 임포트가 안 되죠.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여기 임포트 자바 SQL의 result set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십니다. 잘 확인하시고 그다음 result set은 rs 이꼬로 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 밖에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실행된 결과가 다 됐으면 이제 그 객체를 닫으려고 저런 거를 사용하십니다. 아시겠죠? 밖에다가 한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태, 틀, 얘네들을 붙이기 위한 틀은 try,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중괄호 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썼고, 중괄호 닫고 뒤에다가, 바로 중괄호 닫고 뒤에다가 캐치를 씁니다. 캐치. 가로 열고 exception 한 칸 띄고 라고 써주시고요. 가로 닫고 뒤에다가 중괄호 열고 엔터 치시면 중괄호 닫고 생깁니다. try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캐치 중괄호 열고 생각고, 이때 이제 여기 가로 열고 사이에다가 넣은 게 데이터가 얘가 전달이 되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finally 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중괄호 열고 엔터, 중괄호 닫고 쓰셔야 됩니다. 그 중괄호 열고 중괄호는 try,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여기까지인데요. 여기가 이제 try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catch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finally 어쩌고저쩌고 의 끝입니다. 여기서 finally의 끝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마지막 try, catch, finally 이 끝이다. try는 정상 처리입니다. 정상 처리. catch는 예외 처리입니다. 예외 처리. 오류가 발생되면 얘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라고 얘기하고요. finally는 반드시 처리입니다. 얘는 반드시 처리. 정상 처리가 되든 예외 처리가 되든 얘는 꼭 처리가 된다.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try, catch, finally 이렇게 해서 구조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다음 finally 안에 여기 닫기를 할 건데 다시 try 다시 여기다가 try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엔터 쓰시고요. 여기다 그다음에 캐치 사용하셔야 되고요. 가로 열고 exception 이 사용하시고요. 뒤에 중괄호 열고 엔터. 중괄호 하나 꼬였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try catch의 끝입니다. 여기가 try 썼고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catch 어쩌고저쩌고 쓴 다음에 의 끝입니다. 끝. 얘가 뒤어쓰기 한 걸 보시면 이렇게 한 개에 돼 있고요. 그 안에 파이널리 블록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지우더라도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지우면 안 돼요. 순서가 트라이 캐치의 끝이고 트라이 캐치 파이널의 끝이고 메인의 끝이고 그 다음에 보드 리스트 페이지 클래스의 끝이다. 이런 게 이제 순서대로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되셨나요? 이런 게 이제 한 개라도 지워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에서 캐치 아래에 이제 exception 2라는 것에 2.print status라는 코드를 써주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추적해 가면서 올인한 것을 추적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추적해 준다. 이걸 개발자를 위한 코드라고 써놨고요. 오류에 대한 정보를 추적해 주는 코드입니다. 이걸 안 써놓으시면 오류가 출력이 안 돼요. 출력이 안 되시면 오류가 난지 안 난지 알 수가 없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써주셔야 돼요. 자, 정상 처리하는 부분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합니다. 정상 프로그램에다가 그 순서는 1번 드라이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드라이버 확인. 프로그램 그 오라클이랑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드라이버인데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2번 연결을 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줘서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서버 정보 아이디 패스워드. 그래서 로그인을 해보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SQL을 작성하는 거예요. SQL 작성은 여러분들이 암기하라고 시켰던 거. 암기하라고 시켰던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암기할 때 지금 뭐에 대한 거예요? 게시판 리스트에 대한 쿼리를 여기서 암기한 것을 잘 생각하면서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것은 실제적으로 실행 객체를 만드는 거죠. 실행할 수 있는 실행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데이터 세팅을 합니다. 여기가 물음표로 되어 있는 것을 세팅을 하는데 지금 페이징 처리에 대한 그 세팅하는 것은 1부터 10까지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 그 1하고 10이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쿼리를 잘 생각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달 일은 이제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셀렉트죠. 저희가 셀렉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리절트 셋이라는 게 나옵니다. 리절트 셋. 그것 때문에 여기 위에 결과 저장하는 객체 리절트 셋 얘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셋이라는 게 나오고 리절트 셋 나온 리절트 셋을 이용해서 뭘 하냐면 6번 데이터 표시를 합니다. 가져온 데이터를 데이터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10개가 나와야 합니다. 10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시면 이 파이널리 밑에 트라이 캐치 트라이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7번 닫기를 합니다. 닫기는 이제 저희가 닫기의 반대가 열기인데요. 열기는 것은 이제 자원을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자원. 여기 밖에 있는 오라클이 자원인데요. 그런 자원을 사용하기 위한 동작이 열기입니다. 그러면은 자원을 다 썼어요. 자원을 다 썼으면 자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자원을 반납하는 동작이 닫기입니다. 아시겠죠? 닫기. 예상이 돼서 저희가 if 문장 쓰시고요. if 세 가지 객체, 필요한 객체가 세 가지인데 if 커넥션이 만약에 열려 있다면 느낌표 이꼬르 널이 아니다. 다른 얘기는 열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닫아라. 컨점 클로즈 닫아주세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시 if PSTMT가 열려 있다면 느낌표 이꼬르 널 열려 있다면 PSTMT 점 클로즈 닫아주세요. 클로즈 닫아주시고 if 만약에 RS 느낌표 이꼬르 널이 아니면 널이라는 얘기는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라는 얘기인데 널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느낌표가 아닙니다. 있다 그러니까 열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열려있으면 RS를 닫아주세요. 클로즈 닫아주세요 라고 씁니다. 되시겠죠? 이런 1, 2, 3, 4, 5, 6, 7에 대한 걸로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이유는 셀렉트에 해당되는 페이지 쿼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일 키가 되는 것은 요겁니다. 3번 암기에서 사용된 내용들이 키가 되고요. 배인 처리를 해야 되니까 배인 처리를 해야 될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작성해서 쓰셔야 합니다. 배인 처리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할 일은 이제 1번 원본 데이터를 가져온다. 2번 데이터 순서 번호를 붙인다. 3번 데이터 표시할 데이터를 여기다가 1번부터 10번까지 쓴다. 결국 요게 확인, 요게 이렇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작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얘가 아시겠죠? 얘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SQL을 잘 작성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SQL을 잘 작성해서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되셨나요? 원드레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형태를 만들고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서 실행한 다음에 오류를 잡으려면 되게 힘드니까 1번하고 테스팅하고 2번하고 테스팅하고 3번하고 테스팅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를 테스팅한다. 이해되시겠죠? 되시겠죠? 이렇게 작성하도록 만듭니다.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목적은 지금 요겁니다. 요거는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리스트, 게시판 리스트 쿼리를 실행해주는 쿼리를 실행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죠. 프로그램 작성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SQL이에요. 그래서 SQL이 어디 있어요? 셀렉트가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데 거기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 1, 2, 3, 4 단계적으로 할 건데요. 드라이버 확인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확인을 하기 위한 코드 클래스 점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포네임 대문자로 안 쓰시면 포네임이 안 보이십니다. 드라이버 쓰시고 세미콜론. 여기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드라이버가 있어요 라는 얘기고요. 필요한 프로그램을 로딩해요 라는 의미랑 동일하세요. 로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확인을 하면 이제 프로그램을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프로그램 확인을 하게 되고 또 필요한 프로그램을 로딩해요. 프로그램을 로딩 메인 메모리에 올린다. 이거 로딩한다 라고 얘기해요. 로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 확인을 하게 되고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고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됐으면 걔를 한번 읽어주는데 읽어줄 때 얘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로딩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건 자바를 배우시고 나시면 왜 이런지는 알게 되십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요거 됐으면 드라이버 확인이 끝났다라고 뭐 시스템.out 여기 처리가 돼봐야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 나오도록 출력을 한 개 만들어주는 거죠. 프린트 ln 쓰시고요. 지금 여기다가 드라이버 확인 성공적으로 했다, 뭐 확인이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한 개 표시를 해두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실행을 한다. 내가 실행한다고 부서까지 달아놨어요. 아시겠죠? 실행을 해서 잘 되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제 드라이버 확인 성공이라고 떠야 돼요. 드라이버 확인하고 성공이라고 안 뜨시면 이쪽에 그 여기에 있는 요게 틀린 거예요. 저기가 틀린 거고 이것도 맞는데 안 뜬다? 그러면 그 not found 클래스 네임 그래서 클래스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라이브러리 등록이 안 된 거예요. 라이브러리 등록이 안 되거나 여기에 이제 여기 소스가 틀린 거기 때문에 잘 찾아서 틀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확인한다. 자, 드라이버 확인이 성공을 하였으면 그 다음 단계를 갑니다. 제가 이렇게 짜는 데는 단계적으로 성공을 못하면 밑에 거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실행을 한 번씩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할 일은 제가 이제 연결을 한번 해야 되는데 연결은 커넥션 객체입니다. 커넥션 객체 이꼬르 드라이버 매니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런 드라이버 매니저라고 쓰시고요. 드라이버 매니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셔야 돼요. 왜 눌렀냐면 임포트 때문에. 여기 드라이버 매니저 임포트 된 거 보이시죠? java.sql에 드라이버 매니저인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드라이버 매니저 점 쓰시고요.
그러면 get connection이 있는데 URL, 유저, 패스워드 되어 있는 거 선택하시면 되세요. 세 개가 URL, UID, U패스워드,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자동 완성된 거 보이시죠? 선택해서 자 이렇게 쓰시면 이게 로그인을 실제적으로 한번 했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자 연결이 잘 돼요. 그러면 그 실행 객체를 만들어주는데 연결 객체를 만들어주는데 그 로그인이 안 되면 연결 객체를 안 만들어줍니다. 오류 메시지 뜨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시 잘 됐다고 system.out.println 쓰시고요. 이제 오라클 DB에 연결 성공했어요. 연결 성공 이 정도의 메시지를 이렇게 띄워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미콜론. 그 다음에 다시 실행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실행 작성이 됐으면 실행해서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시고 실행했을 때 이렇게 연결 성공까지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인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짠 것을. 이게 이제 SQL 디벨로퍼에서는 접속을 만든다. 여기까지가 접속을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SQL 디벨로퍼에서 뭐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SQL을 작성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암기한 게 기준으로 돼서 쓰는데 스트링으로 스트링 자 SQL 이꼬로 성답을 찍으세요. 찍으시고 세미콜론 쓰시는데 이때 이제 연결이 안 됐다 그러신 분들은 요 위에 정보가 틀린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게 대소문자, 땡땡, 기호, 특수문자 등등등에 해당되는 게 전부 다 맞아야 돼요. 아시겠죠? 오류가 나신 분들은 잡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SQL을 필요한 SQL, 실행에 필요한 SQL을 작성하는데요. 작성하실 때 맨 처음에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1번. 첫 번째는 이제 원본 데이터. 이게 암기하라고 시키기 원본 데이터입니다.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를 합니다. 가져오기 여기서 셀렉트 썼네요. 셀렉트 넘버 가져와야 되고요. 타이틀 가져와야 되고요. 라이터 가져와야 되고요. 라이트 데이트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히트 가져와야 됩니다. 5개. 프롬 쓰시고요. 보드에서부터 오더 바이 넘버 빠뜨리신 분이 많으세요. 디센딩 DESC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이게 지금 암기하라고 시킨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열심히 암기하라고 시켜서 이제 암기한 내용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두 번째. 자, 두 번째 할 일은 가져온 데이터에서 위에 그 1번에 가져온 데이터에다가 그 로우넘을 붙이는 거예요. 로우넘을 붙인다. 한번 해보시면 그 SQL에다가 SQL 이꼴을 쓰세요. 이꼴 오른쪽 걸 왼쪽에다가 정리해서 집어넣는다. 프롬이라고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프롬 뒤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를 뒤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가로 닫고 붙이는 요 사이에다가 세미콜론 요 사이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야 되죠. 위에 있는 SQL을 집어넣어야 돼요. 위에 있는 SQL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 위에 있는 SQL을 요 사이에다가 SQL이라고 쓰고 플러스를 시키세요. 시키시면 여기에 지금 요 위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롬에다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쓴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제가 지금 SQL 디벨로퍼에서 여러분들한테 개발할 때 보여준 거예요. 되셨죠? 됐죠? 보여준 거고요. 얘를 SQL에다 다시 집어넣는다. 되셨나요? 정리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요 앞에 셀렉트 쓰셔야 되겠죠? 셀렉트 여기 넘버에 해당되는 걸 전부 다 히트 블랭크까지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붙여넣기. 여기 띄어쓰기 되셨어야 돼요. 프롬 뒤에. 그리고 여기 앞에 로우넘을 붙인다. 로우넘. 한칸 띄고 알럼이라고 알리어스 콤마까지 써주세요. 로우넘 붙인다. 가져온 데이터가 SQL입니다. SQL. 가져온 데이터에 로우넘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불러오면서 로우넘을 이렇게 앞에다가 붙여주신다. 되셨죠? 이게 지금 작성하는 방법이 SQL 디벨로퍼에서 작성하는 방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시겠죠?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로우넘 붙인 이게 순서 번호인데요. 로우넘이 순서 번호예요. 로우넘이라는 순서 번호를 붙인다. 이라는 순서 번호를 붙인다. 순서 번호를 전부 다 붙이셨으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페이지, 저희는 1페이지인 거예요. 1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요거는 웨어 문장을 쓰시면 되겠죠. 웨어.
그 알럼이 1부터 알럼에 해당되는 게 1부터 10까지입니다. 1부터 10까지. 이게 1페이지예요. 이해되시겠죠? 1페이지에 해당되는 거다. 이 조건에 해당되니까 웨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SQL에다가 이꼬로 자, 프롬 뒤에다가 쌍따비 찍으시고요. 쌍따비 찍으시고요. 프롬 쓰시고 가로 열고 이거 저희가 할 때 이렇게 썼는데 플러스 위에 알럼 붙인 데이터가 SQL이죠. SQL 플러스 쓰시고 쌍따옴표를 닫으세요. 가로 닫고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다 웨어 문장을 주고 웨어 알럼이 between 1 and 10 이렇게 써야 한다. 맨 끝에 세미콜론 찍으세요. 찍으시고 가져온 데이터에다가 요 가져온 데이터 요거죠. 요걸 이제 프롬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조건을 주는 거예요. 알럼 여기 알럼에 해당되는 것을 1부터 10까지 요거죠. 요거 웨어 문장 줘서 붙여가지고 가져오고요. 셀렉트 문장 만들어야 되죠. 이제 셀렉트 여기 앞에 있는 거를 쫙 복사 시트까지 복사하시고요. 여기다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여기 로우넘을 2번 쓰면 또 번호를 다시 붙이기 때문에 알럼을 이렇게 알럼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write date를 문자형 저희가 to 언더바 캐릭터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이용해서 형태를 잡아주세요. 형태. 그래서 write date 코마 그 다음에 형태는 뭐 yyyy.mm.dd로 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이거 write date라고 한번 더 써주세요. 되셨나요? 네, 더 써주시고요. 이게 지금 잘 작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기 위해서 저희가 밑에다가 1n10은 요 그대로 써주세요. 1n10이라고 써주시고요. 나중에 그 대체 문자로 바꿀 거예요. 써주시고요. system.out.print.ln 쓰시고요. 여기다가 저희가 찍으려는 SQL을 찍을 건데 땡땡 쓰시고 여기다가 SQL 땡땡 쓰시고 쌍따옴에 밖에 플러스 SQL을 찍어라. SQL 이렇게 찍어주세요. 세미콜론. 다 완성된 SQL을 찍어보는 거예요. 되셨나요? 찍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작성됐으면 실행하셔서 해보시면 여기 셀렉트부터 땡땡 뒤에 셀렉트부터 쫙 긁어서 맨 끝에까지 복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복사 하시고요. SQL 디벨로퍼에 오세요. SQL 디벨로퍼에 오시고요. 저희가 SQL 디벨로퍼에 왔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붙여넣기 하시고 세미콜론 맨 끝에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빨간 줄이 났다는 얘기는 이거 오류가 났다. between 빨간 줄 난 거는 고치셔야 돼요. between T자 빠졌죠. between 그래서 between인데 지금 여기 T자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상에서 여기 T자 빠진 거를 먼저 고치세요. 빨간 줄 난 건 다 고치셔야 돼요. between 한번 고치시고 저장하시고 다시 한번 실행하세요. 그리고 실행된 결과에 해당되는 쿼리를 다시 복사합니다. 오류를 고치시고요. 고쳐진 쿼리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고쳐진 쿼리가 있는데 안 잡히냐? 끝에까지 잡았어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복사하시고요. 다시 SQL 디벨로퍼 오셔서 커서가 안 보여요. 오셔서 여기 있는 걸 다시 지우겠습니다. 붙여넣기 다시 하세요. 맨 끝에 또 세미콜론. 빨간 줄이 있는 거 보세요. 빨간 언더바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없어요. 없으시고 요거를 그대로 실행해 보는 거예요.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떠야 돼요. 안 뜨면 뭔가 잘못 쓴 거예요. 그거를 수정을 하셔야 돼요. 오류 난 거를. 아시겠죠? 그 쿼리를 잘못 쓴 거라고요. 되셨나요? 예,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쿼리 오류를 잡으셔야 돼요. 자, SQL이 전부 다 진행이 되어 있으면요, 저희가 이제 1부터 10까지라는 것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여기 맨 끝에 1, 10 이렇게 써놓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값으로 나중에 1이나 1, 10 또는 11, 20 이런 식으로 값을 변경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대체 문자인 물음표로 바꾼다. 이렇게 물음표로 바꿔주세요. 첫 번째 물음표, 두 번째 물음표. 되셨나요? 첫 번째 물음표, 두 번째 물음표로 바꾼다. 되시겠죠?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실행기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실행 객체 PSTMT 점 쓰시 PSTMT 이꼬름 쓰시고요. 커넥션에서부터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SQL을 집어넣어서 실행할 준비를 시킨다. 데이터 세팅 물음표 두 개가 있죠. 데이터 세팅은 쿼리 중에 저희 실행 SQL 쿼리 중에 물음표의 개수만큼 나와야 돼요. 물음표의 개수만큼의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데이터 세팅하는 부분이 데이터 세팅하는 부분이 나와야 한다. 자, PSTMT 점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한 개 번호를 입력하는데요. 보통 경우는 인티저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인티저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한 페이지에 보이는 걸 너무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티저로 할게요. set 쓰시고요. 세팅한다. set 인티저 i 쓰시면 set int 라는 게 있어요. 인티저 엔터 쓰시고요. 첫 번째 물음표 쓰시고요. 첫 번째 물음표가 1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죠. 1. 지금은 1이라고 썼는데 이거 변수로 바꿔서 쓸 거예요. 변수 세팅을 할 거고요. 아시겠죠? 그걸 이제 데이터 수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1 되셨나요? 두 번째 물음표가 있죠. 이거 첫 번째 물음표는 1이고요. 요겁니다. 첫 번째 물음표 비틴 뒤에 있는 요건 1 n 그다음에 요거 10이죠. 두 번째 물음표가 10.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PSTMT 점 set 인티저 똑같습니다. 인티저고요. 두 번째 물음표 1, 2, 3, 4, 5, 6, 7, 8, 9, 10 아시겠죠? 첫 번째 물음표, 두 번째 물음표, 세 번째 물음표 되셨나요? 두 번째 물음표는 뭐라고 쓴다고요? 10이라고 쓴다. 10 됐죠? 10이라고 써주세요. 10이라고 써주세요. 10이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 10이라고 썼는데 요거는 나중에 데이터 수집에 의해서 변경을 할 거예요. 변수로 바꾼 다음에 이제 얘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실행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시스템.ln 여기서 오류가 나진 않아요. 시스템.out print ln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실행 객체를 작성했다. 실행 객체 생성 및 데이터 세팅 완료를 했다. 완료 잘했습니다. 완료해서 썼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쿼리 만들고 실행 객체 및 데이터 세팅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요거는 이제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지만 일단 실행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실행. 그 시스템.out 프린트는 여기서 이렇게 SQL을 만든 다음에 그 쿼리 찍은 다음에 여기서 또 실행을 하셔야 돼요. 실행해서 그 여기서 SQL 디벨로퍼에다가 디벨로퍼에 출력된 내용을 붙여넣기 해서 이거 수정을 계속 하셔야 돼요. 완전한 쿼리가 되도록 수정. 실행이 되는 거죠. 얘가 실행이 되도록 수정을 해서 수정이 다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정이 다 되기 전에는 넘어가시면 안 돼요. 실행을 전부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다 완료가 되면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실행 결과를 담는 데가 RS입니다. RS 이꼬르 PSTMT 실행 객체 PSTMT 점 쓰시면 실행할 때 execute query라는 게 있어요. select에 해당되는 execute query를 실행하자 query 아시겠죠? 이 함수를 이용해서 실행하면 실행이 되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system.out.println 쓰시고요. 지금 뭘 했냐면 실행을 한 거죠. 실행 객체에서 이제 실행한 결과를 담는 놈이 RS예요. 저희가 RS니까 RS를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RS가 널이 나오면 안 돼요. RS가 무엇인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 해보시면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뭔가 나와야 돼. 맨 끝에 숫자로 되어 있는 게 나오면 데이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나왔다. 이렇게 하시고 이걸 이제 실행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실행 단계적으로
그 저희가 요거 지금 그 테스팅할 때 물음표로 바꿨는데 대체 문자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테스팅할 때는 이제 between, 실질적으로 할 때는 between 1 and 10이라고 쓴 다음에 이제 요걸 테스팅 하셔야 돼요. 아시죠? 요걸로 해서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 테스트 하시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데이터 세팅 때문에 물음표를 바꿔놓은 거고요. 여기 첫 번째 물음표는 1, 두 번째 물음표는 10 쓰는 거죠. 써가지고 실행이 되셔야 됩니다. 되셔야 되고요. 그 실행인 걸 RS에 집어넣고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데이터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표시는 RS에서부터 꺼내가지고 표시하시면 되고요. if 만약에 RS가 널이라는 얘기는 실행 결과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는 실행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런 얘기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널입니다. 이러면 실행을 못하겠죠. 실행 널이 아닌 경우에만 실행해 주세요. 쓰시고요. 데이터가 여러 개겠죠. 데이터가 여러 개. 그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여러 개고요. 지금 10개 가져오고요. 10개 현재 10개를 가져와서 실행이 되고요. 요거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 가져온 데이터가 이제 실행 결과 제대로 실행이 된 겁니다. 데이터가 있는 경우 실제적으로는 이제 실행이 된 경우입니다. 된 경우를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실행이 되면 RS가 널이 아니기 때문에 된 경우에 이제 실행을 하자라고 이제 처리를 했고 여러 개인 경우니까 반복문 저희가 이제 여러 개니까 반복문 처리를 합니다. 이때 반복문 처리가 while입니다. while 여기서 이게 끝이다라고 이제 써주면 좋은데 if의 끝이다. if의 끝. 그래야 이게 지워지지 않죠. 지워지지 않고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while 쓰시고요. while 가로고 하나 닫고 그 rs 점 다음 데이터가 있으면 rs 점 next 다음 데이터가 있으면 실행하자라고 써주시고요. 중괄 알고 중괄 닫고 요 중괄 알고 닫고가 while문의 끝입니다. 이게 while 반복문인 while문의 끝. 그래서 해당이 됩니다. 네, 써놓는 거죠. 되시겠죠? 한 개씩 꺼내고요. 이제 번호를 맨 앞으로 해서 자 system.out.println 작성을 하시고요. 번호에 해당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번호에 해당되는 게 넘버니까 rs. 넘버가 get long type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get 다음에 type. rs.get 다음에 type을 씁니다. 그리고 넘버는 여기서 쌍따옴표 찍고 넘버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SQL select 넘버 사용하시고요. 중간에 슬래시로 이렇게 플러스 중간에 슬래시로 이렇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구분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rs.get 타이틀은 타입이 스트링이겠죠. get string 이렇게 써주시고요. 가로 열고 쌍따옴표 찍고 타이틀 이렇게 써줍니다. 또 슬래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플러스 슬래시를 붙여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하시고요. 엔터 칠게요. 길어지니까 세미콜론 끝날 때까지 하나의 명령이라서 쓰시고요. 플러스 써주시고요. 또 RS에서 get 스트링으로 가져오시는데 이번에는 이제 라이터를 가져옵니다. 라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하시고 뒤에 또 슬래시 붙여요. 또 이렇게 플러스 슬래시 붙여주시고요. 또 이제 RS에서 rs.get string 데이트 타입인데 문자열로 바꿨죠. to 언더바 캐릭터 이렇게 바꿔서 나중에 가져올 거죠. 지금 바꿨나? 안 바꿨으면 바꿔주시면 돼요. 마지막 여기 바꿨죠? 바꿨습니다. 문자열로 바꿨기 때문에 스트링 되시겠죠? 스트링으로 하시고 가로 열고 write date write date 라는 것을 꺼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슬래시 집어넣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플러스 rs.get 그 히트가 롱 타입이겠죠. 롱 타입이 롱입니다. 롱 타입이고요. 가로 열고 하나 닫고 쌍따옴표 찍고 히트 쓰셔서 이제 출력이 하도록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하시면 데이터가 가져오게 10개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데이터가 많지 않으면 몇 개밖에 찍지 않는데 데이터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늘려 사용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